네, 정치권의 핫한 이슈를 모은 이슈집입니다.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관계자 이종근 전 데일리한 논설실장,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굉장히 어제부터 떠들썩한 얘기가 많습니다. 정치권. 장가 기자. 일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틀간의 자맹을 하다가 내린 결론인데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근 상황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월요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하기 위해서 출국할 때 김기현 대표가 환송을 하고요. 그리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오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날 저녁에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를 시사하고요. 화요일 오전에 기자회견을 했죠. 그리고 어제 오후 5시 정도에 김기현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라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당대표에 당선이 된 지 9달 만이자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하루 만입니다. 김 대표는 당이 처한 모든 책임은 저의 몫이며 더 이상 저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당대표직 사퇴는 알겠는데 이 총선 불출마는 언급하지 않아서 이게 출마 의사를 나타낸 것은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모든 상황과 책임은 비판은 자신의 몫이다 하면서 사퇴를 변을 밝혔는데 이종근 실장 일단은 김 대표가 결단을 내리게 된 배경 여러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 뒷말 굉장히 무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배경의 첫 번째는 어차피 지금 자신이 시기만 놓고 있었다. 언제 내려놓을 것인가. 그런 어떤 상황이죠. 왜냐하면 자명을 했다는 건 이미 장수가 전쟁터를 이탈해서 지금 무엇인가 자신의 어떤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이 난 돌아와서 모든 걸 다시 하겠다. 내가 당대표도 하고 출마도 하고 다 하겠다. 이렇게 결론은 안 내리겠죠. 네. 정책의총도 다 뿌리치고 최고위도 뿌리치고 다 못하게 만드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까 그 글에서 나타나듯이 나는 신당을 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 이게 결정적인 계기였다라는 걸 스스로 지금 글에서 표명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아하, 그렇군요. 일단 박지원 본장님, 일단은 지금 얘기 더해서 일단은 여당 대표가 기자회견도 안 하고 페이스북으로 정적적으로 이제 사퇴 발표한 두고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정적적이었다고 봐야 되나? 어떤 다른 감정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감정이 복잡하겠죠. 사실 당 대표가 사퇴할 때는 기자회견을 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만덕산으로 가시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이죠. 이렇게 이제 SNS로 좀 발표하기는 좀 뜻밖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10월 달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했을 때 이미 예정된 수순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하고 사실은 공천에 영향을 미쳤지 않나. 나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 속마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사퇴할 수는 없잖아요. 억울하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까지 버텨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인요한 혁신위도 우리 알만한 사람은 다 알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하지 않습니까? 짐작이죠. 결국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대표의 사퇴를 계속해서 압박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론적으로 김기현 대표가 버티다 못해 이제는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먼저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따라갈 네네. 수밖에 없었다. 실장님, 일각에서는요, 이 말씀하신 대로 윤심 의중이 반영됐을 거다. 네덜란드 지금 순방 중인 윤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만 이제 딱 불출마 선언하자 경로했다. 이런 사실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겨레신문과 이제 세계일보가 거의 비슷한 어떤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실에서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그것을 김기현 대표가 거부했다. 이런 어떤 패턴이거든요. 한겨레신문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대통령실이 어떤 내용을 지금 압박을 넣었냐면 당대표직은 유지하되 불출마해라 라는 압박을 넣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김 대표가 거절하자 장제원 의원이 또 2차로 설득을 했고 그것도 역시 거절하자 장제원 의원이 밤 8시를 기해서 전격적으로 내가 먼저 그만두다 하고 이렇게 그 메시지를 SNS에 올렸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전부 다 사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추정도 분명 포함되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일정 내용, 그러니까 대통령실 측에서 어느 정도는
뭐랄까요, 퇴로를 좀 열어주는 네. 그러니까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거꾸로 김기현 대표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SNS를 통해서 그냥 전격적으로 지금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을 네. 보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김기현 당대표가 지금 세간의 어떤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소탐 대시를 하지 않았나. 자신의 지역구를 보존하기 위해서 당대표를 그만둔다. 이렇게 만약에 결론이 지어진다면 자신의 어떤 지역구마저도 보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까 좀 얘기 나오긴 했지만 김기현 대표가 사퇴 선언 앞두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났었거든요. 많이 알려진 얘기인데 일단 그 얘기 어떤 얘기들을 오갔었는지 이 전 대표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제가 제 거취에 대해 가지고 그냥 얘기하고 이렇게 하려고 만나는 거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오늘 만나가지고 김기현 대표 거취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본인께서 생각하기에는 본인과 대통령의 그런 어떤 호흡에 전혀 문제가 없다 생각했는데 그 6석 보도부터 시작해서 급변 사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어느 순간에 김기현 대표를 모든 언론에서 사실 퇴진으로 몰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발생한 상황에 가장 큰 책임은 김기현 대표가 아니니까 조금은 여유를 가지시라. 갑자기 대통령 출장 가실 때 뭔가 일 처리를 마치려는 모양새로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하나의 관행처럼 아니면은 버릇처럼 돼버리면 큰일 난다.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어제 김기현 대표 만났고요. 그 직후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사퇴를 발표했는데 자, 이준석 전 대표를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어떤 말들 오갔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전 대표님 나오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질문 드릴게요. 우선 언론에서 보도는 됐지만요. 회동 이후에 이 전격 사퇴라는 공교로운 시점을 놓고서 정치권에서 좀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 전 대표하고 1시간 정도 얘기했을 때 뭐 사퇴할 거라는 느낌은 혹시 받으셨나요? 못 받으셨나요? 뭐 제가 원래 김 대표님이랑 만나기로 한 게 사실 그 김 대표님 거치권으로 만나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만나기로 되어 있던 것이고 예. 공교롭게도 이제 그런 날이 돼가지고 그 주제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김 대표님이 고민이 많아 보이셨던 건 사실입니다만 뭘 결심하지는 않으신 상태였던 것 같아요. 고민은 많아 보였다. 예. 자, 일각에서는 이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좀 설득을 해서 신당 창당을 좀 만료하면은 본인도 본인의 좀 당 대표직도 좀 계속 같이 할 수 있었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뭐 사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사실 김기현 대표는 저랑 대표 원내대표로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네. 제 성격을 좀 잘 아시는 분이고 제가 그래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또 설득이 아주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뭐 그런 얘기도 안 나온 건 아닙니다만은 네. 결국에는 당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들을 오랜만에 하는 자리였다 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당 걱정 많이 하셨다. 일단 두 분의 일단 회동을 두고서 일단 김기현 대표가 이 전 대표 신당에 합류한 거 아니냐 이렇고 또 김기현 대표가 또 페이스북에서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극구 부인했는데 이런 얘기는 또 왜 나왔는지 또 신당 합류선 얘기 왜 나왔다 보십니까? 아무래도 시기가 좀 우연히도 그렇게 들어맞았기 때문에 오해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건 제가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김기현 대표가 뭐 신당에 합류할 의사나 아니면 의지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또 어쨌든 이 강서선거 참패 이후에 여당 지도부 교체 얘기 좀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실제로 일단 벌어지고 있고요. 일단 이 전 대표께서는 이제 당 잔류 가능성 뭐 전혀 없는 건가요? 아니면 탈당을 뭐 지금 예고한 대로 27일로 못 박으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지금? 저는 원래 제가 27일에 최종적인 판단을 하겠다는 입장에서 변한 게 없고요. 하지만 이번에 당에 있었던 이런 급변 사태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당이 더 수렁으로 가고 있다는 판단을 좀 굳히게 하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확정이나 좀 결심하신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이 오전 이제 최고위원회 결과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갈 거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누가 이제 비대위원장 맡을 거냐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전 대표께서는 일단 앞서 공관위원장 제안은 거절했다 이런 저희가 보도를 받긴 했는데 비대위원장 혹시 제안이 가더라도 관심이 없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그게 오보였다고 확실히 말씀드리는 게 저한테 공관위원장 제안이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뭐 어떤 제안이 와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항상 대통령께서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하고 대통령께서 통치 스타일을 바꾸시면은 누가 어떤 직을 맡는 것과 관계없이 국민들이 새로운 기대를 할 거지만은
지금 시점에는 어떤 당대표나 어떤 비대위원장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용산의 일방주의를 끝내지 못하면은 국민들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혹시나 대통령께서 이 전격적인 국정기조 변환을 하겠다, 꾀하겠다라고 하시면 또 이거 전제긴 하지만 뭐 네. 어떨까요? 저도 말은 안 믿고요. 국민들도 말은 안 믿을 겁니다. 만약에 그러실 의지가 있다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대통령께서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신다면은 제가 신당을 창당할 동력 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변수만 있을 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뭘 신용관계나 아니면 신뢰관계로 전화 국민들이 다르게 생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전 대표께서 이제 한 인터뷰 통해서 김 대표 사퇴 의미는 공천 학살을 의미한다라고까지 좀 진전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고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 걸까요? 실제로 이거 뭐 제가 김 대표님한테 들은 건 아니지만은 지난번에 텔레그램방에서 있었던 그런 급변 사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초선 의원들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당내에서 해석되기로는 결국에는 지난 전당대회 때 초선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를 많이 지원했거든요. 네. 그래서 김기현 대표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국 경선 정도는 보장해주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다 김기현 체제를 받들었던 것인데 그게 이제 사실 공천 물갈이를 하거나 공천을 많이 바꾸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느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사실 강서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김기현 대표 체제로 유지하라는 입장이었다가 그 입장이 갑자기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네. 공천이 다가오니까 그런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건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그렇군요. 신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아까 탈당 의지가 좀 확고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제 한 27일까지한테는 한 2주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 신당 준비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좀 올라왔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제가 27일 날 제가 만약에 결심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한테 당을 나오는 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예. 그 뒤부터 아마 신당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절차 같은 경우에는 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려고 지금 예비적인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 예. 자, 이낙연 전 대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어제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거든요. 새해에 이제 창당하겠다고 했는데 관심을 이제 이낙연 전 대표하고 이준석 전 대표께서 연대 가능성 얼마나 할 것이냐, 가능성이 있느냐 정도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낙연 총리님 만나 뵌 적이 사적으로 만나뵌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아직 그런 내밀한 얘기까지 대화할 상황도 아니고 뭐 서로의 의사교환을 할 단계도 아니다 아직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마 우선 본인의 어쨌든 그 행보에 대해서 이낙연 총리님이 확고한 결심을 밝히실 때까지는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다리고 있다. 이준석 전 대표도 좀 기대감이 좀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저는 이낙연 대표님이 어떤 취지와 어떤 명분을 가지고 새로운 행보를 하시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 저는 이낙연 총리가 어쨌든 대선 주자로서도 또 준비해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 겁니다. 결국 이분이 그 민주당의 민주성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가지시는 건지 아니면 정책적 방향성을 새롭게 가져가시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돼야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같이 함께하고 있는 장가희 기자가 질문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예. 어제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총선 승리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 대표직은 내려놔도 지역구는 놓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어제 김기현 대표가 이런 고민에 대한 얘기를 비슷한 뉘앙스라도 혹시 이 전 대표에게 하신 게 있으실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인의 입장을 밝히셨다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그 시점에서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유지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을 김기현 대표에게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은 뭔가요? 저는 제가 당대표를 지내고 또 그랬기 때문에 당대표의 자리가 총선 앞둔 상황에서 얼마나 엄중한지를 저는 다시 한번 김기현 대표께 상기시켜드리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갑자기 비대위를 수립하고 한다고 해도 총선 준비가 되게 제대로 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면 당대표직을 좀 더 엄중하게 생각하신 게 어떻겠냐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네. 게 그 김기현 전 대표가 지역구에 나갈까요? 아니면 험지에 출마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천. 저는 김기현 대표께서 어쨌든 어제도 이미 제가 밝힌 바 있지만 당을 위한 어떤 선택을 한지에 대해 고민 많이 하시는 그런 느낌이었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무엇이든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 또 앞으로 행보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준석 전 대표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계속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훈 실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 쭉 얘기를 뭐 어제 김기현 대표 만났던 얘기, 뭐 신당 얘기까지 했는데 김기현 대표 그 부분까지 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일단 보셨어요? 김기현 대표의 선택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뭐가 잘못됐냐면 이겁니다. 자신이 지금 자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명을 한다는 건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것이 메시지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는 것이 과연 자신의 결단과 연결돼서 어떠한 결과로 사람들에게 이미지 주어질 것인가, 메시지가 될 것인가가 참 중요한 어떤 판단이 돼야 되잖아요. 이미 2주 전에, 그러니까 한 몇 주 전에 이 약속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은 가장 중요한 최고위도 무산시키고 정책 의총도 무산시킨 상황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지난 약속 때문에 만난다? 이건 저는 전혀의 자신의 어떤 결단과 연결시킬 수 없는 만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일관성 있게 신당을 차리겠다고 하고 또 일관성 있게 현 정당의 문제점, 더군다나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던 입장이었어요. 김기현 대표는 2주 후에 끝난다. 이 발언 계속 되풀이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강서 보궐선거 등 당을 잘못 운영하고 있다. 이 많은 말들을 계속 비판을 받는 그런 입장에서 만났다. 아마도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아서 내가 이렇게 끌어안았으니까 나는 당대표로서 계속 할 거야. 이런 계산이었다라고는 뭐 또 추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만남이 왜 잘못됐냐? 잘못된 결과로 나타났죠. 기자회견을 통해서 불출마 선언한 것도 아니고 이준석 대표가 4시 30분에 유튜브를 통해서 나 만났습니다라고 공개하자마자 30분 만에 페북에 딱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이제 지금 이 시간까지 기자회견 하나 없이 그냥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만남이다라는 게 그 사퇴 마무리 지경까지도 이르게 만들었다. 판단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잘못된 만남이었다. 마지막 어쨌든 본인은 이제 만류하려고 신당 창당을 이준석 대표 만류하려고 만났다고 하는데도 마지막 행보로서는 적절치 않았다. 만류하려고 했다면 어쨌든 메시지를 전달하면 되고요. 자신이 만남으로써 지금 이 보수 지지층이라든지 또는 이 정당을 바라보고 있는 많은 커뮤니티에서 김기현 대표에 대한 이 실망감, 이 극도의 실망감이 지금 퍼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아까 나오긴 했는데 부원장님, 일단은 김기현 대표가 이 다음은 어디로 갈 것이냐. 뭐 일단은 불출마한다는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 나오긴 했지만 험지냐 아니면 울산 지역구 지키러 가느냐 어떤 게 옳은 판단이라고 보세요? 공천 못 받죠. 공천 못 받는 공천 못 거고요. 받는 거죠. 뭐 예. 불출마도 아니고 이제는 본인의 어떤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당 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당 지도부가 공천 안 주면은 공천 못 받는 거죠. 뭐 저는 공천 못 받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은 이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만난 것을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불쾌할 겁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운 분이에요. 예. 그런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이준석 대표를 통해서 나도 용산에 불만이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당무 이야기를 합니다. 당에 뭐 이상민 의원을 만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한편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에 충성하고 있어. 이렇게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먹힐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김기현 대표를 만드는 과정, 내치는 과정 모든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장악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공천도 못 받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일단 뭐 최악의 선택이었다라고 두 분 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최악의 선택이 아니라 네. 본인이 이렇게 밀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항하고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도 굉장히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지 저항하고 않습니까? 있다. 본인도 내가 당을 창당하고 말고의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달려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고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면 이준석 대표가 나가서 당을 만들 공간이 안 생겨요. 국정이 엉터리고 당을 장악하려고 하니까 나는 쫓겨나가는 거다라고 이준석 대표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실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준석 대표는 딱 공매도 세력이에요. 불법 공매도 세력이다. 뭐냐면 어떤 기업의 주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것에 베팅만 하면 그건 적법입니다. 하지만 떨어뜨리려고 적극적으로 불법적인 어떤 소문을 퍼뜨리거나 해서 시장에 개입해서 떨어지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득을 취하는 게 불법 공매도 세력이거든요. 네. 자,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입장에서는 이 정당의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자신의 이 정당성이
확인이 돼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야만 거 봐라 내가 당대표직에서 내려오면서부터 일관성 있게 얘기하지 않았느냐라고 자신의 주가가 올라가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를 만난 것 자체가 저는 아까부터 계속 잘못됐다라는 이야기고요.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제 황산벌 전투를 말씀을 드릴게요. 계백 장군이 황산벌 전투 나갈 때 가족들을 전부 다 사실은 자신의 손으로 죽음을 당하게 만듭니다. 네.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요. 이게 다시 얘기하지만 지역구를 자기가 포기를 해야지만 전쟁터 나가서 장병들에게 그 군졸들에게 야 나는 이렇게까지 포기했다 나를 따르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역구를 계속 갖고 있으면서 아 나는 이 지역구도 갖고 있고 내가 다 이끌 거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많은 말씀해 주셨고요. 이 다음 이제 국민의힘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얘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전 9시였죠. 국민의힘 최고위원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비대위로 전환할 거다 바로 발빠르게 얘기를 했는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일단 얘기한 게 있는데 그거 듣고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당대표가 거의됐을 때 60일 이내에 전당대회를 열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선거 앞두고 전당대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고 다들 의견이 모아져서 비대위 체제로 빨리 지도 체제를 구성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여러 상황상 당대표를 다시 뽑는 건 전당대회에 넣어서 다시 뽑는 건 불가능하다. 이제 비대위로 가겠다는 게 윤재욱 원내대표 얘기인데 실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비대위원장이 또 누가 될 거냐가 또 관심인데 뭐 많은 분들이 하마평 오르는데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정치 경험 없어서 좀 비추천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일단 지금 윤재욱 원내대표가 오늘 이 시점에서 비대위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뭐냐면 보통은 이것이 전격적이고 굉장히 지금 이 어떤 프로세스에 어긋난다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두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전격적으로 어제 저녁에 당대표가 사퇴하고 그 다음날 원내대표가 최고위를 그대로 강양을 하면서 비대위 체제로 넘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이 당이 어느 정도는 지금 플랜을 갖고 있다. 네. 플랜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렇게 바로 비대위 체제를 본격적으로 바로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이렇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서 얘기 못 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지금 복수이긴 하지만 이 대상을 줄인 게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실하고도 어느 정도는 또 이 교감이 있지 않느냐. 한동훈 장관 말씀하셨지만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인물. 어쨌든 지금 인물론으로 네. 그 한동훈 장관의 어떤 신선함 뭐 이런 것으로 하지만 단점은 너무 일찍 소비해버린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차곡차곡 스토리를 쌓아가야 되는데 비대위로서 책임을 다 쥐어져 버리면 그 다음 모든 어떤 3개월 이내에 돌아오는 지지율 하락을 자신이 몽땅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장관의 지금 먼저 이렇게 쓰이는 것은 도리어 더 미리 이 사람의 어떤 이미지를 소비시켜버리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도 됩니다. 네. 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비대위원장에 인요한 혁신위원장, 전 혁신위원장 뭐 추천도 하기도 하는데 부원장님 일단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이이동이라고 하죠. 인요한, 원희룡, 한동훈 이렇게 다양한 조합으로도 이제 좀 비대위를 꾸려서 수습책에 나설 수 있다. 국민의힘이 다양한 카드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뭐 적절해 보이십니까? 그냥 친 윤석열이 다시 당 장악한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이 비대위라는 것이 한국 정치가 갖고 있는 고질적 병폐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고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국무총리가 승계해야 되잖아요. 네. 그게 민주적 정당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비대위를 할 수 있다. 이거는 한국의 정당이 국가 조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계모임처럼 그리고 대통령의 무슨 부대처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대통령이 친한 사람들이 들어가고 국회의원들이 계모임 하듯이 우리 아무도 안 뽑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김기현 대표를 몰아내고 새롭게 비대위를 구성하는 과정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실의 당 장악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언급된 분들 중에서는 어떻게 좋은 카드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저는 원희룡 장관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뭐 비대위원장하고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인요한 위원장이 뭐 선대위원장 네. 그런 식으로 하고 공관위원장은 제가 뭐 풍문으로는 뭐 전직 검찰총장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공관위원장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또 중요하니까 거기에도 저는 공천을 줄수 있는 대통령실의 입김이 또 강하게 작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합니다. 네. 뭐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본인 스스로 이제 추천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좀 현실적이지 않은 카드라고 봐야겠죠. 가능성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까? 대통령 마음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종건 실장 일단 네. 일각에서는 좀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들로 좀 권력 구도 재편하는데 뭐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부정적인 견해들도 많이 나오고 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 어떤 정부든지 간에 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력이 대립하고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지금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미 의회 권력은 아주 3분의 2 가까이 정말 야당이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어떤 진영이라도 쉽게 자신의 어떤 정부 운영을 못해요. 거꾸로 민주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치고 국민의힘이 지금 170석 가까이 있다고 네. 치면 국민의힘, 그러니까 민주당 대통령도 당연히 아이고 나를 그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이번 총선에 돼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뭐 장악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너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꾸 용산에서 내리꽂는다 하는데 아이고 21대 총선을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그 청와대에서요 40명이나 내리꽂았어요. 그리고 그 19명이나 거기서 당선시켰습니다. 이건 역대 어떤 청와대, 이명박 청와대, 박근혜 청와대의 그 총선에서 나온 당선자들 또 내리꽂은 사람들보다 거의 1.5배 많아요. 자신들은 그렇게 청와대에서 다 내리꽂아갖고 총선에서 당선시키면서 용산에서 내리꽂는다가 무슨 잘못된 것처럼 표현하거든요. 이건 5년 단임 대통령제에서 당연히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을 프레임을 걸어서 용산은 나빠라는 그런 지금 비난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나는 저기서 이쯤에서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아까 저기 이준석 전 대표 전화 연결 속에서 한번 물어보긴 했는데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될까요? 실장님?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 공매도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이미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당 지지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은 망한 거예요. 공매도는 주가가 오르면 주가가 떨어져야지만 자기가 성공하거든요. 아까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의 자기가 신당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는 건 대통령이 잘해서다. 대통령이 잘하면 내 아예 동력이 떨어진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건 지금 이미 대립각이 돼 있는 상황이에요. 네. 대립각이 돼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입장에서 끌어안을 수가 없는 입장이죠. 이미 수가 없다.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에 베팅한 사람인데요. 알겠습니다.